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원격 교육, 디스턴스 러닝 지도하시느라 힘드시죠? 컴퓨터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엄마들도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짜증, 불만 다 받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한 디스턴스 러닝에 대처하는 엄마 영어.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짜증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엄마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 Don't be angry 이렇게 쉽게 내뱉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는 이런 말보다는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ell, I sometimes get angry too. 엄마도 가끔 화가 나. This is a tough time. 지금 참 힘든 시기야. I get it. 이해해. We are going to figure this out together.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시는 내용이 We are in this together. 우리 지금 이 상황에 같이 있어.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같이 헤쳐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그럼 집에서 엄마도 우리 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ell, I sometimes get angry too. This is a tough time. I get it. We are going to figure this out together. 이렇게 하면 아이도 더 이상 화를 내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쉽게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아이가 자꾸 컴플레인을 해요. 별로 컴플레인 할 상황도 아닌데 그때 우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stop complain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I hear you. 무슨 말인지 알겠어. Can you come up with a solution? 그럼 한번 해결책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정말 페이퍼를 주세요. 그래서 brainstorm 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쓸 수도 있고 엄마 도와줘 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고 그리고 자기가 컴플레인 하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I hear you. Can you come up with a solution? Can you come up with a solution? 다음은 좀 어린아이의 경우에 너무 많이 징징대잖아요. 징징대는 소리만큼 듣기 싫은 게 없어요. 그때 stop whining 이 말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말 대신에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네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Can you say it again in your normal voice? Can you say it again in your normal voice? I can't hear you if you say it like that. 이 말은 제가 제 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해요. 조금 징징대는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다시 말해줄래? 원래 목소리로 잘 안 들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바로 바꿔서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Can you say it again in your normal voice? I can't hear you if you say it like that. 다음은 아무리 반복해도 말을 안 들을 때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입술 꽉 깨물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일부러 엄마를 골리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안 들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막 화를 내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I can see you didn't hear me the first time. 처음 말할 때 너가 듣지 않았구나. 정말 듣질 못했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How about I say it to you again and you whisper it back to me. 내가 너에게 말하면
다시 말할게. 그럼 나에게 다시 whisper 해주겠니? 실제 많은 육아 교육이나 자녀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 때 눈을 마주보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고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반복하고 이러면서 그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can see you didn't hear me the first time. How about I say it to you again and you whisper it back to me.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특히 요즘 디바이스 타임, TV나 컴퓨터 같은 거 가지고 자녀분들과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규칙과 예를 들어 타임 리밋, 2시간이면 2시간 이것과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아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발이 안 생겨요. 이때 규칙을 정할 때 꿀팁, 제가 2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한 꿀팁이 아니고 페어런팅 강사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컴퓨터, 게임, TV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를 자기가 권리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 권리를 뺏어가는 사람에게 화가 나요. 나 왜 TV 못 보게 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엑스트라로 갖는 어떤 혜택이라는 거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2번째, 그리고 엄마의 역할과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엄마의 역할은 룰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하는 게 엄마의 어떤 역할이에요. ground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때 룰과 결과가 너무 생뚱맞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라면 아이들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타임이 20분이 넘었어요. 너 이거 넘었으니까 너 친구랑 못 놀아. 이건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얘기를 하시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결과를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의 역할은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파워는 아이에게 있어요. 즉, 룰을 지키고 어기는 거는 아이들의 몫이고 그 파워도 아이에게 있어요. 이걸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면 룰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엄마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때,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다음날 게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엄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I see you chose to lose your privilege. 너 게임 시간을 넘겼구나. 그래서 너의 privilege를 갖지 않는 거를 네가 선택했구나. 어쩔 수 없어. But I believe you will make a better choice next time.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아주 쿨하게 사라지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아이의 몫이에요. 그 행동을 선택한 것도 아이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이예요. 엄마는 룰을 정해주셨을 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워딩을 조심하셔야 돼요.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너 뭐 못해. 이렇게 딱 말하기보다는 네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다음엔 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래. 이렇게 아이의 선택이라는 걸 강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see you chose to lose your privilege. But I'm sure you'll make a better choice next time.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